모스크바에 이어 제2의 북부 수도인 이 도시는 왜 중세 시대처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린 시발 북한이 아니야. 우린 러시아야, 시발. 지도 위에 이 어둠을 자세히 보세요. 러시아 연방 전역에서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한 지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나라는 동쪽에서 시작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며 체계적으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울리아노프스크에서 크림반도, 심지어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이어지는 이 선을 따라 푸틴은 공황 상태에서 정권의 가장 위험한 지역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동쪽의 울리아노프스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정권은 이 지역을 시험장으로 조용히 사용하며 인터넷을 제한해왔습니다. 동부 사람들은 몇 달간의 정전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위기가 북부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덮쳤을 때 반응은 훨씬 더 거셌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붕괴했고 전자화폐는 가상의 무로 변했습니다. 우리 인터넷이 이틀 동안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요. 도심에도, 레닌그라드 지역에도, 어디에도 없어요. 사람들의 분노는 거리로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시발 가장 끝내주는 나라에서 우린 북한이 아니라고, 시발. 실제로는 울리아노프스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뻗어있는 이 공포의 터널의 메아리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밤, 이 사슬의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연결고리가 남쪽 크림반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디지털 교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면적인 교살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크림반도에서 사람들은 영화 매드맥스를 연상시키는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23일 밤, 크렘린은 250만 명의 사람들을 디지털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고립은 동전의 한 면일 뿐입니다. 반면에 수도꼭지에서는 물 대신 진흙이 흘러나오고, 주유소에서는 사람들이 싸우고, 테르치 다리는 강제 수용소 군사구역으로 변했습니다. 우신트 분석가의 꼼꼼함으로 사건의 기술적 해부도를 검토해보면 드러나는 그림은 국가적 자살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을 러시아의 디지털 검열 인프라의 중추인 위협 대응 기술 도구, 즉 TSPU 시스템이 먼저 울리아노프스크에서 그리고 그 다음 크림 지역에서 완전 고립 모드로 전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야당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사용되던 이 시스템들은 12월 23일부터 크림반도의 민간 통신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무기로 변모했습니다. 크림 당국의 공식 성명은 상황을 숨기려는 시도조차 없이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특별군사 작전이 끝날 때까지 인터넷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라는 이 문구는 국가와 시민 사이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고립은 동전의 눈에 보이는 가상적인 측면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물리적인 종말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물, 연료, 교통의 동시 붕괴입니다. 먼저, 물 위기, 즉 생명의 원천이 어떻게 말라버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서의 펌즈 데이터와 센티넬-2 위성의 고해상도 이미지는 크림반도 남부 해안의 생명을 공급하는 주요 원천인 이빌로이 댐의 상태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회색 지역은 한때 알루슈타 시의 생명을 주었던 70m 깊이의 수역이었습니다. 오늘날 그곳은 바닥이 드러난 갈라진 구덩이입니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저수지의 수위는 임계치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단 3개월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크림반도 사람들에게 진짜 공포는 탈출로가 막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크림반도는 더 이상 모스크바의 전략적 요충지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군대 전체가 고립된 거대한 죽음에 덫입니다. 헤르치 다리는 현재 뚫을 수 없는 경찰 바리케이드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수마일에 걸친 차량 행렬은 단순한 교통체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도가 겪고 있는 교살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무서운 징후입니다. 러시아 보안기관은 다리를 강제 수용소와 유사한 곳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다가오는 휴일을 핑계로 12월 26일부터 1월 11일까지 설치될 212개의 검문소는 이 시스템이 보안이 아닌 완전한 공황 상태에 기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검문소에서는 매일 17,500대의 차량이 검문받게 됩니다. 각 차량은 철저히 수색되고
승객들은 잠재적인 파괴 공작원이나 징병 기피자에 대해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들에서 하루에 수천 대의 차량을 검사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모든 차량을 작전상 의심 대상으로 보고 수색하는 것은 민간 운송망에 심각한 지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리 입구에 형성된 긴 차량 행렬은 민간 운전자들에게는 대기 시간일 뿐만 아니라 반도로의 필수품 운송의 공급 마비를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케르치 다리가 제한되거나 민간인 고문 장소로 변하면서 크림반도는 전략적 섬 증후군에 직면한 고립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 병목 현상은 크림반도 내 시장 균형을 미묘한 지점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시장 운송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대중들 사이에서 다리가 완전히 폐쇄되면 식량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사재기 경향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해리의 제한된 수용 능력과 겨울철 기상 조건의 변동성은 이 반도의 자급자족을 주요 전략적 의문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크림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물류 차질이 아니라 사회 붕괴의 예행 연습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십시오. 크림반도의 한 남자가 이웃의 차에서 휘발유를 훔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드맥스 같은 디스토피아입니다. 크림반도의 주유소는 더 이상 연료 공급 지점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연료 한 방울을 둘러싼 싸움은 이 반도가 겪고 있는 질식 상태의 가장 잔혹한 증거입니다. 이 위기는 12월 14일 쿠데타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 SSO가 FPV 드론으로 크림반도의 전략적 연료 열차를 타격하여 러시아군의 기동성을 마비시키고 민간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연료 열차가 피격되고 다리에 통제 위기가 닥치면서 반도 전역의 주유소들이 하나둘씩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엔 텅 빈 주유기 앞에서 사람들이 몇 시간 줄 서고 마지막 연료 한 방울 얻으려 몸싸움까지 벌이는 모습이 올라옵니다. 이 이미지들은 크렘린이 수년간 쌓아 올리려 했던 환상을 산산조각냅니다. 크림반도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이고 안정은 완벽하다는 환상 말입니다. 주유소의 줄은 수마일에 걸쳐 이어져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AI-95 휘발유와 경유가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심페로폴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휘발유가 쿠폰이나 카드로만 판매됩니다. 절망에 빠진 운전자들은 지역 채팅 그룹에서 연료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으며 가격은 90까지 치솟았습니다. 연료 위기에 가장 두드러지고 위험한 단면은 택시 기사와 운송 부문의 반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암시장에서 유가가 하락하고 공급이 줄어들면서 택시 기사들이 파업을 예고했고 운행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지역에서 택시와 운송 차량이 멈추며 삶도 멈춰섭니다. 이 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는 택시 기사들이 엔진을 끄고 파업을 시작하면서 완전한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 교통은 마비되었습니다. 공공 서비스는 붕괴하고 있으며 크림반도의 일상생활은 마비되었습니다. 부족의 배후에 있는 이유는 단순한 열차 공격이 아니라 체계적인 파괴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에 180회 이상 공격을 가하면서 러시아의 정유 능력은 25% 감소했고 국내 연료 부족은 20%까지 증가했습니다. 크림반도는 이 물류 대재앙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크렘린이 기상 조건과 페리 운항 중단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동안 진짜 범인은 우크라이나 드론에 피격된 정유소와 터미널입니다. 주민들 사이의 공황은 시민 반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징할 때 비고, 비축 늘고, 연료절도 급증.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및 저장 시설 공격으로 러시아는 탄화수 소재를 34% 감면할 수밖에 없었고 이 예산 적자는 최전선과 크림반도의 민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붕괴의 파급 효과는 단순한 물류 위기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이는 러시아 사회의 심리적 척추를 산산조각 내는 거대한 망치질입니다. 크림반도의 물과 연료 동시 고갈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인터넷 중단과 결합하여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던 강력한 국가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크림반도에 사는 누군가가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 휘발유가 필요하지만 주유소에는 수마일에 걸친 줄이 있습니다. 설령 휘발유를 구하더라도 발전기를 돌릴 때 세상과 연결해줄 인터넷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상황을 러시아 국가가 강요하는 물류 아파르테이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온 메시지를 읽으러 들어가자. 이게 대체 무슨 개소리야? 푸틴도 과한 금지 말랬다. 어쩌랴.
러시아에 있는 순회. 하지만 진짜 공황은 이 침묵이 반란으로 바뀔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러시아 역사상 거의 볼 수 없었던 시민 봉기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왓츠앱과 텔레그램 금지에 대해 제기된 집단 소송은 러시아 사회가 두려움의 벽을 극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법적 투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권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시험대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습니다. 가게에서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상황은 일상생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니라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국가 검열이 철권일 노스콤나드조르를 법정에서 궁지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박한 대규모 내부 혼란의 법적 전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 초반에 들렸던 우리는 북한이 아니다라는 그 외침입니다. 이 슬로건을 러시아 집단 무의식 속 가장 깊은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러시아인들은 가난이나 전쟁에는 익숙할지 몰라도 인터넷이나 연료 없이 어둠에 잠겨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국제사회에서 따돌림받는 국가가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에서 터져나오는 이 목소리는 크렘린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격하고 있는 이 전략적 현상을 우리는 체계적 자기잠식이라고 부릅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푸틴 정권은 러시아 국가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기관들을 하나씩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통신과 경제로부터 그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크렘린은 안보를 명분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크림반도의 인터넷을 차단해 자국 경제의 동맥을 끊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공황 반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과 사이버 작전이 너무 효과적이어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한 러시아는 셧다운을 선택했습니다. 이 상황을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에 박는 마지막 못입니다. 초강대국은 자국민에게 물이나 연료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초강대국은 수도의 인터넷을 끊고 국민을 중세의 어둠 속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이 사건들을 러시아가 지정학적 행위자에서 폐쇄적이고 편집증적이며 자원이 고갈된 거대한 북한 모방 국가로 변모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상황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크림반도는 관광과 농업 수입에 의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봉쇄는 관광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상 끝내버렸고 농산물 수출도 막고 있습니다. 노보로시스크 항구 폭격과 해상 무역에 대한 위협으로 이 지역의 경제 순환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용은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미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크림반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재정에서 수십억 루블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없으면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날 밤 러시아 국민들은 씁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국가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물, 연료, 인터넷 없는 그 세월이 속에 가둔다. 크림반도에 말라붙은 댐의 균열과 텅 빈 주유 펌프는 사실 러시아 연방의 토대에 생긴 균열입니다. 그리고 크림반도에서 물통을 손에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에서 우리는 북한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폭풍의 첫바람일 뿐입니다. 불이 꺼지고 물이 끊기고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자폭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린 그냥 카운트다운을 보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댓글에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동영상을 계속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